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채널에 사주세요 채널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사주 명리적인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거의 평일 저녁 9시 30분에 사주세요 라이브로 해서 여러분들 무료 감명을 해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영상 앞단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강의 내용은 사주를 통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주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봐요. 뭐 목화통명이에요, 금수쌍청이에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오행, 십성별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좀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최대 입시다 할 수 있는 수능도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함께 여러분들께 나누려 합니다. 가보죠. 자, 사주를 통한 공부 방법 이러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행과 십성의 레벨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12운성이니 12신살이니 이렇게도 확장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목화토금수 오행 단위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얘네 둘로 나누어서 목화라고 한다. 얘는 양적인 기운이죠. 반대로 금과 수는 음적인 기운이죠. 자, 양적인 기운 얘는 뭐예요? 발산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거 제가 수차례 많이 말씀드렸죠. 양적인 기운은 발산, 음적인 기운은 수렴. 자, 그럼 톤은 전환하는 에너지죠. 양에서 음으로 전환해 주는 것. 하지만 얘도 양적인 기운으로 배속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죠, 오늘의 주제가. 그럼 이제 공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배움. 1번이 배우죠. 그리고 2번이 습득을 해야 돼요. 우리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너가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집에 와서 배운 거를 복습해야 네 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미리 다음 페이지를 예습하고 가면 다시 복습할 때 네 거가 되기 더 좋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 배우는 거는 습. 내가 습득하는 건 습. 그래서 학습이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이 배움의 단락, 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능하죠, 함께.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랑 같이,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됐었지?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배우는 거는 같이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습의 영역, 얘는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그래서 결국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혼자 해야 되는 필연적인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거, 그리고 혼자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결국 공부는 혼자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부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춤추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가 가만히 앉아서 정적으로 그 학문을 습득하는 거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금수, 즉 수렴하는 영역에서 더 유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발산하는 영역, 목화가 공부를 못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눌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목화, 금수 얘네 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수렴하는 음적인 기운 이쪽이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또 조금만 더 확장해 보면은 목화, 양적이고 발산하는 기운들은요 눈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보여지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인 상황, 예. 그리고 음적인 기운은요. 새로운 것에 상상을 하고, 예. 배움으로써 그것들이 어떤 작용이 있느냐 항상 고민을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 네. 이런 기술들이 접목되면 어떻게 될 건지, 이 학문은 어떤지, 그래서 내가 뭐가 더 필요한지 끊임없이 나를 고찰시키고 공부를 하게끔 하는 그러한 기운이에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음적인 기운, 수렴하는 금과 수의 기운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으로 목하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다만 유불리에 있어서는 이쪽이 좀 더 유리하다. 그게 사주를 통한 공부 방법에서 오행단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적인 경우는 뭐 수렴하니까 공부를 잘한대. 그러면은 양적인 목화, 토 이들은 어떤 공부 방법이 필요하겠어요? 네. 가만히 있는 거를 힘들어해요. 예.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평생을 보겠지만 진짜 집중적으로 해야 돼. 이 시기는 우리가 사회생활, 즉 경제활동을 하기 전 시기겠죠. 그 시기는 보통 이 인생을 봤을 때 목화의 계절이에요. 예. 10대, 20대, 뭐 길게는 30대까지 공부를 하죠. 예. 이때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한다. 이거 쉽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기운이 발달하신, 목화가 발달하신 분들께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다양한 탐구를 통해서 직접 보는 거, 직접 실험하고 내가 내 앞에서 느껴지는 거, 그렇게 해서 공부를 체감하시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행단락에서는 사주를 통한 공부 방법이 이렇겠구나, 어떤 특징이 있구나를 알아봤죠. 이제 십성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오행도를 그려놨죠.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네. 네, 이게 공부를 하는 것, 이거를 십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될 건요. 우리가 계속 음과 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비겁에서 식상을 거쳐서 재성까지 가는 이 구간, 그렇죠? 그리고 관성에서 인성을 통해서 비겁으로 가는 이 구간, 이렇게 나눠보면 이쪽이 양적인 영역이에요. 이쪽이 음적인 영역. 네. 우선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가 형이하악, 네, 여기가 형이상악, 형이하악. 아까 오행의 기준에서도 음양으로 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굉장히 현실적인 영역, 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영역. 네, 이쪽은 내가 상상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영역이 되겠죠. 네. 비겁은 어떨까요? 비겁들은 자아, 추진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얘는 자기 만족감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더하기 부모님의 만족. 공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요. 비겁이 강하다. 이거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거를 추진하는, 전진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게 탁월하죠. 근데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만족해야 돼요. 이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교육에 있어서. 예, 근데 내 자식이 비겁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라는 주제를 갖고 끌고 가셔야 돼요. 야, 너가 잘해야 돼. 너가 잘해야 돼. 그러면 나는 이미 만족하는데, 난 더 하기 싫은데. 안 해. 놔버리면 또 확 놔버리잖아요. 비겁은. 그렇기 때문에 아들, 우리는 하나로서 우리는 네가 이 정도의 어떤 결과물, 공부의 결과물을 내야 돼. 자, 한번 가보자. 예. 그래서 자기 만족과 부모님의 만족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비겁입니다. 근데 만족이잖아요. 개인별로 다 다르겠죠. 그 만족이라는 게. 그래서 끊임없이 이끌어 줘야 돼요. 비겁이 많다라는 것은. 더불어 비겁이 많은 것은 내가 식상으로 갈 수도 있고 재성을 극할 수도 있죠. 또 관액 대항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사실 휘청하기도 쉬워요. 그 어떤 청소년기 이럴 때는요. 예. 해서 또 성인분들이 비겁으로서 공부를 한다면 항상 내가 만족하지 않는구나,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채찍질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래서 비겁은 자기 만족, 뭐 나아가서 부모님의 만족, 내 주변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비겁이 되게 강한데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우리가 서울 연고대 갔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머 공부 열심히 했네요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근래에도 이제 비겁이 강한 따님을 둔 어머니랑 상담을 했는데 크게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냥 자기 혼자 하더래요. 예. 비겁으로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또 비겁이 이제 수기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겁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만족이 될 때까지 간다. 네. 그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식상. 식상이 참 애매해요,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 왜? 식상은요, 눈에 보여지는 형이하학적인 영역이고, 나아가서는 행복할래? 라고 하는 기운이에요. 소통할래? 같이 나누자? 재밌자? 이런 기운이에요. 근데 이 식상이 공부로서 굉장히 큰 발현을 합니다. 연구나 몰두를 그렇게 해요. 단점이 있다면 얘는 지속성이 좀 약해요. 지속성이 좀 떨어져요. 식상은. 그리고 이게 연구, 몰두가 어떤 데서부터 비롯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식상 가진 자녀분들이다. 내가 식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네. 내가 연구하고 몰두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전과목을 다 잘해요 이런 거는 인성의 영역이에요. 식상의 영역은 나는 세계사 꽂혔어.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재밌어. 더 할래. 굳이 나오지 않을 것까지도 파요. 예, 굳이 시험에 나오지 않아 여기는. 예. 이제 뭐 인류의 역사 이래가지고 인류 시작 단락은 안 나와. 그래도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서 내가 재밌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 기운이 강해요. 연구하고 몰두하는 이 기운이. 근데 지속성이 좀 떨어지죠. 예, 왜요? 아무래도 식상은 형이 하학의 영역이에요. 예. 세계사 좋아하다가도 아니야 한국사 가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식상은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내 자녀가 식상을 쓰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쉽지가 않아요. 예. 계속 안내해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이 영역을 어때요? 공부 쪽으로 안내해야겠죠. 그러면 식상은 어떻게 움직이겠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피드백을 확실하게, 과하게 줘야 돼요. 와, 아들, 딸, 너무 잘했어. 아우, 너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갖고 싶은 게 뭐야? 필요한 게 뭐야? 예. 공부에서 보상.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식상은. 네. 그래서 식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잘해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신나서 하니까. 네. 식상은 이러한 기운이다. 그래서 왜 사주로 볼 때도 식상의 금이나 수기운이야 이러면은 물어봐요. 공부는 좀 잘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식상도 공부하는데 유리한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재성으로 가보죠. 재성. 재성은 아주 얄밉죠, 재성. 얄미워요, 재성은. 네. 재성은 어때요? 비겁, 내 입장에서 다이렉트로 극하죠. 컨트롤 하려고 그러죠. 이거 뭐예요, 재성? 재물운이기도 한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목적성, 목적의식,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얄밉겠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요? 요령껏 해요, 요령. 네. 그래서 공부로 되바라지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다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성적은 잘 받아요. 네. 그게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기출문제.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러면 또 기가 막히게 수업 시간에 이게 잠자다가도 중요한 거 해보면 중요한 거? 이렇게 하고 밑줄 쳐놓고 그리고 다시 자요. 전체적인 맥락 재성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게 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성은. 네, 그래서 요령껏 공부를 해요, 재성은. 내 목적이 뭐야? 시험 점수 잘 받는 거예요. 지식을 탐구해? 나 그건 모르겠고 점수를 잘 받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재성으로서 공부를 좀 내가 한다라면은 이렇게 요령껏 기출문제 이런 거 선생님 밑줄 시험에 낸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막 드라마 영화 보면
전교 1등 하는 뭐 여자, 이게 도도한 여자 그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럼, 야, 너 뭐야? 공부도 안 했잖아.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막 이런 얘기 하죠. 예. 재성이죠. 같이 놀아도 얘는 성적이 좋아. 예. 재성. 근데 여러분, 이 재성을 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이 요령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냥 꽁으로 먹겠다 이게 아니에요, 재성도. 예. 그래서 비겁, 식상, 재성 이렇게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강의는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아, 내가 비겁이 많구나. 그러면 내 만족도를 좀 올리도록 해야겠다. 예. 더 큰 목적을 갖고 내가 움직여야겠다. 우리 자식이 이렇다면은 계속 목적 의식을 갱신시켜 주세요. 예. 뭐 식상이야 그러면은 공부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 리액션을 해줘야 될 것이고 계속 이런 환경으로 노출시켜 줘야 돼요. 식상은 이게 재밌는 거거든. 즐겁잖아. 내가 하나씩 알게 되는 거 이렇게 노출시켜 줘야 될 거고 재성은 그냥 두면 자기가 요령껏 잘 할 겁니다. 네. 자, 재성은 할당량을 딱 주세요. 너 이만큼 해, 이만큼 해. 네. 그러면은 임무 수행 딱딱딱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관성과 인성으로 가보죠. 관성과 인성은 좀 같이 봐야 돼요. 관성은 우리가 십성적으로 봤을 때 나를 가두는 거죠. 나를 가두는 힘.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드리잖아요. 관성 이거라고. 이게 나면 점이 이렇게 나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두는 틀. 왜? 이 세상은 내 맘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책임감으로 드러나고 이게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내가 이 사각형 안에 갇혀 있어도 꼭 참을 수 있는 기운.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야, 공부 딴 거 없어.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야. 그게 관성이에요.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 책임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해요. 기본은. 그리고 거기다 인내심도 있어요. 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형이 사학이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영역으로 와서 가만히 앉아서 정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운이 관성이에요. 근데 제가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얘는 의자에 잘 앉아있죠. 잘 앉아있죠.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인성은 뭐예요? 이건 그냥 공부잖아요, 여러분. 공부. 우리 다 알죠? 인성은 어떤 기운? 공부 기운. 네. 왜 공부 기운이겠어요? 자, 이 오행도에서 보면요. 인성은 비겁을 생해주죠. 뭘로 생해주는 거예요, 인성이? 이 사이클을 돌았을 때 이 수많은 경험들로 하여금 정리하여 나에게 넘겨주는 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내가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와 보니 이만한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 라고 해서 그거를 알려주고 교육시켜주는 거, 그렇게도 의미하는 것이 인성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정적인 기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정적인 기운이라고. 그냥 앉아서 내가 엉덩이 힘을 발휘했을 때 이 인성은요, 관인상생이 된다라면 굉장히 공부에 있어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인성은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성은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알아야 돼요. 다 공부해요. 예. 어떨 땐 그래요. 시험의 범위가 1페이지에서 50페이지야 라고 하면요, 60, 70페이지까지도 봐요. 공부하는 그 자체예요, 인성은. 네. 그래서 인성으로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요, 정확한 어떤 단락 같은 건 정해야 돼요. 내가 재밌어서 내가 즐거워서 막 계속 파고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시험을 본다, 공부를 한다, 그래서 내가 공부로 인해서 잘 된다라는 거는 결국 그것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인성은 공부하는 거, 정적인 거. 네. 관성은 책임감과 인내심. 그래서 앉아서 잘 내가 이걸 해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거. 관성과 인성이 있다. 해볼만 하죠, 공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의 사주 혹은 여러분들의 사주를 볼 때 인생의 대운, 첫 번째, 두 번째 대운을 볼 때 관성과 인성이 좀 이렇게 잘 있다. 예. 그리고 관성과 인성이 마침 또 금과 수의 기운이야. 그게 얘 금이야. 얘 금기운, 얘 수기운.
네, 금생수를 하는데 금수쌍청일 수도 있겠죠. 이런데 이게 관과 인이야. 이런 분들은요, 공부를 잘해요.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도 학업에 관심이 많다. 여러분들 학업에 관심이 많았을 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확률적으로 학업에 관심이 많으면 공부를 잘하겠죠. 예. 그래서 관성은 내가 책임감과 인내심을 갖고 엉덩이 앉아서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인성은 공부 그 자체로 보세요. 예. 단 인성이 시험 성적이 안 나온다라면은 좀 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해서 좀 깊게 어떤 사주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보다, 네, 사주를 통한 공부 방법으로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수능이 끝나면 대체적인 그 해의 시험들은 많이 끝나게 됩니다. 네, 해서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전진하시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좋은 열매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오늘 사주를 통한 공부 방법 오행과 식성으로 알아보자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저는 사주세요.